집. 여보, 나 이참에 사업을 해보려고 해. 예전에 얘기했던 그거 말하는 거야? 아이들 놀이용품 만드는 거? 어, 당신도 알잖아. 나 이런 손재주에 재능 있는 거. 사업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조그만 작업실도 찾았고, 함께 할 사람도 몇 명 모았거든. 애들도 이제 알아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니까 이때 아니면 제대로 시도도 못할 것 같아서. 나도 알지. 우리 애들 장난감 당신이 다 만들었잖아. 그때부터 이런 분야에 재능 있는 거 알았지? 당신 뜻이 그렇다면 해. 나도 열심히 도울게. 애들도 다 컸고. 정말이야? 초반엔 바빠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집안일이 당신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인데 당신이 그런 걸 왜 걱정해? 애들이랑 나눠서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고마워, 여보. 대신 열심히 해보고요. 사업하는 거 보통 일 아닌 거 알지? 당연하지. 최선을 다해볼게. 한 달 후, 시댁.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님은요? 친구랑 잠깐 얘기한다고 나갔다가 아직도 안 돌아온다. 지 마누라 생일이라는데도 친구가 먼저지. 그래, 오는데 차는 안 막혔고? 괜찮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요? 아니야, 곧 오겠지. 근데 넌 요즘 왜 전화를 안 받니? 제때 받은 적이 없어. 집에 있으면서 뭘 한다고? 아, 엄니. 사실 아버님이 있을 때 같이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전화 오는 줄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뭐, 사업? 네가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 애기들 장난감 만드는 사업인데 제가 이 분야에 계속 관심도 있었고 마침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도 모여서요. 이번에 하기로 했어요. 아니,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니. 더군다나 넌 고졸이잖아. 멀쩡한 대학교 나와서 사업에 도전한 사람들도 실패하는 마당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넌 얘 뭐 믿고 그걸 허락했어? 에이, 엄마. 고졸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요. 요새 학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보라가 소질이 있어 보이거든요. 엄마, 그거 기억 안 나요? 보라가 애들 장난감 만든 거요. 그거 다른 엄마들도 보고 탐난다 해서 몇 개 헐값에 팔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소질이 있다 생각했는데 애들 키우고 하느라 제대로 해보라고 말을 못한 게 영 걸렸어요. 이제 애들도 컸으니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도전해봐도 좋잖아요. 아니, 그딴 장난감 만들어서 뭐 얼마나 돈을 번다고. 너 사촌 형 생각 안 나? 서울대 나온 걔도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어서 걔네 엄마 아빠가 말년에 고생을 엄청 했는데 얘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때처럼 소일거리로 몇 개 푼돈에 팔아 넘기든가.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업 자금도 제가 절약하면서 모은 돈,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거라 잘 안 된다고 해도 큰 타격 없고요. 한 번만 믿어주시면 열심히 잘 해볼게요. 니까짓 게 열심히 해서 되겠니? 고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는 네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 그냥 집에서 잘난 남편 수발이나 들어. 배운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살찌면 집안 망하는 거야. 그냥 관둬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미 사무실도 얻었고 직원도 있으니까 엄마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어머머, 그런 큰일을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버리니?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보라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강력히 동의한 거라니까요. 네, 어머니.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아이고, 난 벌써 보인다, 보여. 네가 사업 망해서 집안 쫄딱 망하게 할 모습이 보인단 말이다. 우리 지석이 뼈 빠지게 일에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날리게 생겼네. 어쩜 좋아. 엄마, 그게 무슨 악담이에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 가요. 이젠 하다하다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냐. 그것도 엄마 생일에. 엄마 말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사업하는데 고졸이면 어때요? 한창 열심히 시작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내가 나조차고 그래. 다 너네들 생각해서 하는 말 아냐. 어머니, 그래도 이왕 시작해 본 거 잘 해볼게요. 분명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너네들보다 살아도 몇십 년은 더 살았는데 딱 보면 딱이라 이 말이다. 넌 평생 집에서 남편 수발 들고 집안일에 매진해야 될 팔자야. 자기 운명을 거스르면 지 팔자 지가 꼬는 거고. 아,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여보,
그냥 가자. 여보, 어머니 생신이잖아.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 가지고 그냥 간다고? 못난 놈.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기껏 잘나게 키웠더니 집 마누라 눈치만 보고. 넌 대체 남편 일을 어떻게 죽였길래 이래?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이러는 게 정상이지. 그럼 아내 앞에 세워두고 무시란 무시는 다 하는데 그냥 쌩 까는 게 남편의 도리예요? 엄마 생신이셔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선물은 여기 놓고 가요. 아버지한테도 잘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가자, 여보. 여보, 가자니까. 그래, 가려면 가라. 내가 그거 가지고 서운해할 줄 아냐? 망해서 돈 달라고 찾아오지나 마. 어머니, 죄송해요. 일단 갈게요. 제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무슨. 됐다. 나도 니네 꼴도 보기 싫다. 얼른 가자. 차 안.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좀 참아보지. 어머니 그러시는 거 어디 한두 번이야.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어. 어머니 맨날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거 꾹꾹 참아가면서 집안 제사에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당신이 다 준비했잖아. 그걸 10년이나 봤으면 좀 이제 믿어줄 때도 됐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학벌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어른들은 아무래도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도 내가 대학 못 간 거 안타까워하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때? 남은 당당하면 되지. 당신도 일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대충 넘겨. 더군다나 오늘은 어머니 생신인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얼마나 여린 분이신데? 당신 매번 이렇게 우리 엄마 편들 때마다 대단해. 자식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어쩜 그렇게 이해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우리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내가 보란 듯이 성공시키면 되잖아? 그치. 우리 와이프 마인드 멋지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기야. 알았지? 고마워. 당신 덕분에 늘 든든하다고. 다음날 집. 아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와봤다. 어제 전화 한 통도 없더라. 그렇게 깽판을 쳐놓고 아무 연락도 없는 건 어느 나라 법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집 도착하자마자 일이 있어서 바로 사무실에서 일 좀 했거든요. 많이 속상하셨죠? 네가 일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다 핑계겠지. 밤늦게까지 일할 머리로 예전에 공부를 했으면 됐겠구만. 암튼 꼭 멍청한 것들이 밤새우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딱 같은 이치 아니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공부가 없어서 일찍 취업한 거라고요. 전 그 결정에 아직도 후회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머리가 멍청해서 스스로 합리화한 거겠지. 네가 서울대 갈 정도로 똑똑했으면 당연히 갔겠지. 하고 싶은 공부가 없다느니 그거 다 핑계다. 한참 전의 얘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전 괜찮아요. 크게 불리한 것도 없었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리고 네가 그때 배울 걸 못 배웠기에 이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허무맹랑하게 사업 도전하겠다고 한 거 아니니? 네? 주제 파악이요? 그래, 주제 파악. 네가 사업할 주제가 되니? 사람들이 도대체 네 뭘 믿고 투자를 해주고 물건을 사주겠어. 그냥 보잘것없는 고졸의 가정주부인 너를 말이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도 착착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난 앞이 훤하게 보인다. 그리고 너도 내가 반대할 게 뻔하고 네 자신도 능력 없는 거 아니까 이렇게 사업한다고 말도 안 하고 시작부터 한 거 아니니? 너도 알고 있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 틀림없이 망할 거라는 거. 망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오랫동안 관련 공부도 틈틈이 했고요. 네 머리로 공부해봤자지. 암튼 내가 할 말은 이거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더 피해주지 말고. 그럴 순 없어요. 전 이거 꼭 하고 싶어요. 그럼 연을 끊을 수밖에 없겠구나. 연을 끊는다뇨? 난 이렇게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하는 며느린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가 망해서 나한테 돈 구걸했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왜 그런 감수를 해야 되는 거냐? 어제 아들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정이 뚝 떨어지더라. 내 말 안 듣고 사업 계속 할 거면 내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으라.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나쁜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밖에 사업 하나 해보겠다는 건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무작정해서 주위 사람 피해주는 게 바로 나쁜 거지. 암튼 난 분명히 내 뜻 전했다. 이만 가보마. 더 이상 네 얼굴 보기도 싫다. 어머니. 전화. 여보, 엄마 왔다 갔어? 어. 아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오셨대. 아니, 나한테 불쑥 전화해서 연 끊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신 거야? 내가 하려는 사업 틀림없이 망할 거니까 관두래. 관두지 않으면 연 끊자고 하시고. 솔직히 어머니 독한 말 하시는 거 이때까진 별 타격 없었는데 이번엔 좀 상처가 되더라고. 무조건 안 될 거라고 하시니까. 고졸이라고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당연히 상처 받지. 그동안 당신이 너무 의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 엄마 말 심각하게 듣지 마. 다 엄마 편견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알지.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네.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도 들어. 전혀 아닌 거 알지? 뭐 엄마만 손해지? 아들네 왜 연락 끊으면 본인도 적적할 거 아니야? 아예 잘 됐다 생각하고 사업에만 집중해. 보란 듯이 증명이 보이겠다며. 그럼 되잖아. 맞아. 그러면 되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당신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았을까? 그게 더 걱정이야.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네. 그럼 사람 고르는 게 더 힘든 거 알지? 당신이 그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거니까 고졸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 나 봐. 좋은 대학 나보다 하는 게 기껏 회사원이잖아. 고졸, 대졸 그런 거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알지? 힘내 여보. 고마워 여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기대해. 전화. 네 아버님. 재석이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꽤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괜찮니? 아 그러셨어요? 네 뭐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을 리가 있니?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 사업을 한다고? 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 조그맣게 차렸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해서. 딱 너가 잘할 수 있는 일 같구나. 네가 예전부터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잖니. 성격도 좋아서 사업 수완도 좋을 테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거다.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재석이 엄마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도 예전부터 아들 명문대 보내겠다고 극성을 부리기도 했고 명문대를 나와야 사람 노릇한다고 믿는 여편 내려서 그 편견이 쉽게 깨지진 않을 거다. 그래도 지석이 엄마가 훨씬 잘못했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며느리한테 고졸이라고 사업 말아먹을 거라고 말하는 게 참. 나도 그 말 들으면서 네 마음이 어떨지 참 걱정되더라고.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생각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네, 이해하죠? 그래도 좀 속상하긴 했어요. 그럼 속상하다마다 100번 그 마음 이해한다. 그래도 난 우리 며느리 응원하니까 그것만 알아주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아 참, 그리고 사무실 주소 좀 알려줄래? 감사해요, 아버님. 사무실 주소는 왜요? 그래도 사업 시작이면 가게 같은 걸로 치면 이제 막 개업한 거잖니. 거기 직원들 같이 먹을 떡이랑 음료수 좀 보내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요. 이런 걸 해줘야 사업도 술술 풀린단다. 문자로 보내놓으렴. 감사해요, 정말.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봐라. 알았지? 네, 잘해낼게요. 이틀 후, 집. 아버님이 화분도 보내셨더라고. 오늘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 우리 아버지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시잖아. 그래도 그건 정말 감사하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 떡도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당신 응원하는 사람 많으니까 힘냈으면 좋겠어. 이미 힘 엄청 났지. 고마워.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은혜는 무슨, 당신한테 빚진 걸로 치면 내가 더 많지. 힘든 건 없어. 아직 초반이라 체계 잡고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해서 정신은 없는데 그래도 재밌어. 사람들도 잘 따라와주는 편이고. 다행이네. 당신이 다 능력 있어서 그렇지. 3개월 후 식당.
뭐 이렇게 좋은 식당을 잡았어?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니야? 에이, 이렇게 좋은 날은 기념해야지. 자, 이거. 어머, 꽃다발이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다 준비하는 수가 있지. 정말 축하해. 사업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성공한 건 당신밖에 없을 거야. 당신이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당신이 이제야 당신 할 일을 찾고 날개를 편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다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지. 직원분들도 다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도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진작에 했으면 더 빛을 발했을 텐데. 내가 괜히 당신 길을 막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맘 놓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사업 일이란 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아직 초반이라 더 다져놓을 것도 많고. 그래도 기반은 잘 다져놓은 것 같은데 직원도 5명 더 늘고. 당신 이제 10명 직원을 거느리는 중소기업 규모는 되는 대표님이라고. 에이, 너무 띄워주지 마. 아, 나도 준비한 게 있지. 뭔데? 자, 이거 받아. 오, 이게 뭐야? 명품 지갑 아니야? 이 비싼 걸. 속이 성과를 얻었으니 보답을 해야지. 나중엔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해. 이 돈으로 당신 옷을 하나도 사지. 옷 많은데 뭘.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대표님인데 남편이 후줄근하게 다니면 되겠어? 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기대하라고. 아,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용돈 보내드렸어. 너무 좋아하시던데? 안 그래도 연락 따로 하셨더라. 아버지가 보란 듯이 어머니한테 자랑했대.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가 성공해서 용돈까지 보냈다고. 어머니 얼굴 아주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 그러셨대? 그 이후론 정말 연락을 못해서. 본 지도 한참이네. 됐어. 어머니가 연락 끊자고 일방적으로 오는 연락 다 안 받은 건데 뭘. 당신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암튼 축하해 여보.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정말. 앞으로도 잘해볼게. 당연하지. 늘 응원해. 다음날 집. 어머님? 응, 그래 나다.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니?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커피 좀 드릴까요? 아니야, 번거롭게 커피는 무슨. 여기 앉으면 되지? 네, 그러세요. 하실 말씀이라는 게,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속 보이는 걸 수도 있겠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용서를 빌려고 왔다. 네? 3개월 동안 너네랑 연락 끊으면서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너 보란 듯이 성공한 거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어. 물론 너 입장에선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상냥하고 싹싹하던 네가 집에도 안 오고 통화도 안 하니까 정말 허전하더라고.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고졸 그게 진짜 뭐라고 그렇게 애 기를 죽이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너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더 착잡했어. 이제 넌 무조건 나를 원망하겠구나 싶기도 하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시작도 하기 전에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었는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얹혔겠니.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했다. 사실 저 어머니 엄청 원망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고졸이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한 번도 믿어주시질 않으니까. 그래. 너가 나한테 잘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너 같은 착한 며느리도 없었는데. 사실은 말이야. 난 충졸이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 그만두고 공장 일을 했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게 한이 돼서 아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학벌에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 사람은 자기 결핍에 더 집착하기 마련이잖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학벌로 사람을 나누고 있더라고. 그게 참 잘못됐는데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건 몰랐네요. 그냥 남편이 어머니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켜서 힘들었단 얘기만 들었어요. 지석이 걔도 나 때문에 만만찮게 속상했을 게다. 그래도 곧잘 잘 따라줘서 나도 크게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살아왔지. 한 번쯤은 이게 맞나 생각해 볼 만도 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보란 듯이 성공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도 내 과오를 돌아볼 수 있었어. 어머니 입장 전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세대에선 학벌이 정말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종종 아쉬워하고 그러세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어머니 말씀이 모두 이해가 되거나 용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직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저도 속이 워낙 좁아서요. 아니다. 당연한 걸. 용서받으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너무 늦기 전에. 그래도 이제는 명절에 좀 올라와주고 그러련. 너네랑 연락 못하는 동안 집이 너무 횡하더라. 네 시아버지는 워낙 친구가 많아서 이런저런 약속으로 바쁘지만 남편 편찮은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지 않니? 그렇다고 꼭 오란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 정도 들러도 된다 이 말이다. 네, 그럴게요. 저도 사업 일이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들를 순 없겠지만 한번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난 그 정도면 된다. 고맙다. 그럼 이제 가보마. 너도 바쁠 테니. 차라도 드시고 가시죠. 괜찮다. 바쁜 사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지. 나 간다.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통화. 어머니 방금 왔다 가셨다? 그랬어? 뭐 별말은 없으셨고. 또 이상한 말 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자기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더 늦기 전에 얘기하고 싶었다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잘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속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어머니 입장이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했어. 엄마가 사과를 한 건 그래도 의외다. 우리 엄마 본인이 잘못해도 자존심이 세서 끝까지 사과 안 하는 분이거든. 당신 입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순 있겠지만 엄마가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어느 정도는 진심이란 거야. 물론 사과도 받는 사람이 진정성을 느껴야 사과긴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어. 앞으로는 연락도 하고 집에 놀러 오기도 하라고 하시더라.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다고. 봐, 너가 엄마만 손해려고 했지? 우리 엄마도 많이 늙었나 봐.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 보면. 그러게. 약한 소리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말 듣고 보니까 괜히 더 수척해 보이시고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솔직히 사업 한창 할 때는 꼭 잘 돼서 어머니한테 못했던 소리 다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렇지. 그래도 당신 불편하면 연락 안 해도 돼. 집에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자. 언제까지고 연락 안 하고 살 순 없잖아. 나도 내내 그게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가야지. 이번 주말에 갈까? 그래. 이렇게 선뜻 우리 엄마한테 다시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 당신도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엄마한테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준비하라고 말해놓을게. 당신 우리 엄마 음식 좋아하잖아. 어머니 힘들게 그러지 마. 됐어. 며느리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이 정도 감수해야지. 엄마도 그게 편할 거야. 그래도 진짜 그렇게 말을 할 건 아니지? 나도 눈치가 다 있는 사람이네요. 아무튼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 그래.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네. 그러네. 3.15 시댁. 그래 왔니? 오느라 고생 많았다. 네, 언니. 애들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학원 특강이 있대서 못 데려왔어요. 아버지는요? 골프 약속이 잡혔대서 거기로 갔다. 오늘 같은 날은 골프 좀 안 하면 어때서? 다들 배고프지? 얼른 식탁에 가 앉아라. 어머, 어머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시간도 많은데 차근차근 했지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다. 와, 다 보라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셨네. 갈비찜도 그렇고 우거지국도 그렇고 깻잎장아찌도 그렇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들 좋아하는 오징어채랑 소시지 볶음은 어디에도 없네. 넌 해준 대로 먹지 늘 말이 많더라. 암튼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래. 당신 아무거나 잘 먹잖아. 어이구, 이제 합작해서 공격한다 이거죠? 아무튼 엄마, 고생했어요.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하셨대? 내가 요리만 해도 30년을 넘게 했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다. 자, 보라야. 얼른 와서 먹어라. 내 어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1시간 후. 그래, 요즘 사업은 잘 돼가니? 문제는 없고? 네, 직원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뭐를요? 이거 가져가라. 직원들 나눠주고. 몇 명이 일하는 줄 몰라서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부족하면 더 하마. 어머, 이거 반찬 아니에요? 장조림에 장아찌에 깍두기까지?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다들 우리 며느리 믿고 열심히 일해준다는데 밥 든든히 먹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라. 좀 촌스러운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봤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려나 싶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세련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 생각도 못 했는걸요? 이건 좀 감동인데요?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하면 금방이지. 이거 바로 냉장고에 놔둬야 된다. 여름이라 금방 상할 수도 있어.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나도 너 많이 응원할 테니까 이왕 잘 되는 사업 더 잘해보렴. 뒤늦게 응원해서 미안하고 충분히 지금으로도 감사해요. 저 정말 잘해볼게요. 그래, 꼭 그러렴. 한 달 후, 집.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일이 좀 힘들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말이야. 위암 말기래. 정말?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고? 어, 자꾸 몸이 안 좋고 피도 토한다고 그러셔서 내가 저번에 월차 쓰고 어머니 데리고 병원 검진 받았는데 말기 판정 받았어. 지금 수술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미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다른 치료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 길어봐야 서너 달 사시다가 돌아가실 거라고. 아, 오늘 의사 말 듣고 오는데 꿈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안 느껴지더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 있지? 요새 안색이 안 좋다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병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진작에 어디 아프다 하실 때 병원 모시고 갔어야 됐는데 정말 치료해도 소용이 없대? 다른 병원도 가보고 그래야지. 의사 말이 물론 다른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어머니 입장엔 더 나을 거라고 그러더라.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든지. 어머니도 내내 한 말씀도 없으시고. 정말 어떡해. 안 되겠어. 어머니 당장 뵈러 가야지. 아버님은 아셔? 전화 드렸어. 아버지도 적잖이 충격받으신 모양이더라고. 내일 같이 가자. 엄마도 일단 쉬어야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 그래, 그러자. 나도 회사에 말해 놓을게. 다음날, 시댁. 그래, 왔니? 바쁜데 나 때문에 오게 해서 미안하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제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던데. 내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 나이 때 사람들은 이런 병 흔한 거야. 내 친구도 암으로 죽었는데. 너무 걱정 마.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 어머니, 그래도 다른 병원 저랑 가보세요. 그 병원이 진단 잘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됐어.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않니? 몸이 확실히 예전만큼 못하더라고. 그리고 죽을 때도 됐고. 덕분에 네 시아버지만 정신 차렸지. 친구들 약속 다 취소하고 평생 내 옆에 있겠단다. 다 늙은 양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내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는구나.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으셔야죠. 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제가 효도할 것도 많은데. 이미 넌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아들도 못한 걸 네가 다 해줬지. 내가 되려 미안하지.
이렇게 이쁜 며느리 오랫동안 못 알아보고 아들 잘난 것만 말하고 다녔으니. 그래서 벌받는가 봐. 그리고 나도 병원 이곳저곳 다니고 독한 약 먹고 복잡한 치료 받는 것보다야 여기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약은 꼭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네 시아버지는 벌써부터 암 환자에게 좋은 약재 사오겠다며 나갔다. 아주 못 말리는 양반이야. 정 그러시면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버님도 몸도 많이 약하시니까 간호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저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됐다. 어머니 남의 집인데 나도 불편해. 그리고 너도 일해야지. 말년까지 너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 민폐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절대 그것만큼은 안 된다. 내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 그건 네가 좀 이해해 주렴. 어머니, 걱정할 거 없대도. 아 맞다. 기왕 왔으니 저거 가져가렴. 뭔데요? 매실액인데 꽤 잘 익었더라고. 가져가서 회사 사람들이랑 마시렴.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되고 차게 해서 먹어도 되고. 넌 몸에 열이 없으니까 따뜻하게 해서 먹으렴. 여자 몸은 따뜻해야 돼. 알지? 몸도 안 좋으신데 저런 걸 왜 하셨어요? 우리 나이 땐 일을 해야 더 건강해지는 법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딱 일찍 죽기 쉽지. 나도 이렇게라도 도움되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어머니 정말 못 말리세요. 나도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너도 바쁜 일 있을 테니 얼른 들어가 보렴. 어머니 주무시는 거 보고 갈게요. 됐다 됐어. 유난스럽게 굴지 말고 얼른 가라. 지석이 걔한테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라. 급한 일 때문에 오늘 못 온다고 어찌나 통통거리면서 얘기를 하든지 내가 다 애가 타더라니까. 어제 봤으면 대체 뭘 또 온다고 그러는지.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다들 너무 그러지 말으라. 자꾸 그러니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얼른 너도 가라. 오늘아 고생했고 매실에 꼭 챙겨가고. 그럼 다음에 올게요. 연락도 자주 할게요. 그럴 거 없어. 편하게 해. 얼른 가라. 어머니도 푹 쉬세요. 3달 후 병원.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네? 이렇게 떠나지 마세요, 제발. 우리 보라, 우리 이쁜 며느리. 마지막 가는 길까지 너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남편이고 아들이고 필요 없네. 아버님이랑 지석 씨 금방 오실 거예요. 그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니야. 이미 많이 봤는데 뭘. 하고 싶은 얘기도 했고 이대로 가도 연이 없어. 그래도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아직도 그렇게 독하게 얘기했던 게 새록새록해. 정말 미안했다. 응?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숱하게 사과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냥 어머니가 조금만 더 저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 한 상처가 더 깊은 법이지. 우리 속 깊은 며느리. 고졸이면 어떻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지. 시간을 그때로 되돌리고 싶구나. 그러면 제일 많이 응원해주고 지원해줬을 텐데. 전 기억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너무 잘못했지. 정말 미안했다, 아가. 하늘에서도 응원하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머니, 어머니? 대답하세요, 어머니! 다음날, 장례식장. 남편 오기도 전에 눈을 감아버리면 어쩌란 말이야. 평소에도 매정하더니만 끝까지 그러네. 그래, 며느리 얼굴만 보고 가니까 좋았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여행이 나가자고 하던 양반이 이렇게 일찍 떠나실 줄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아버님, 여보, 우리 어머니 잘 보내드려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잘 배웅해드려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이주희로 시댁. 이제 웬만한 정리는 됐으니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무슨 얘기요? 니네 엄마가 생전에 부탁한 일이 있어. 일단 이건 유언장이고. 엄마가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 엄마 명의로 된 평택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란 평생 모은 돈 모두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다. 네? 저한테요? 대체 왜 꼭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한테 옛날에 독하게 대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나 또한 너가 우리 집 위해서 한 게 많으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석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요. 어머니 아버지 뜻인데 당연히 따라야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다 줄만 하니까 준 거니 그냥 받아라.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하는 데 써도 되고 아니면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배워도 되고 너가 필요한 데 써라. 그래야 네 시어머니도 마음 놓고 편하게 쉴 테니까. 정말 저한테 과분해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셋 중에 굳이 자격을 따지자면 너가 제일 자격이 있으니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인데 당연히 드려야지.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사과하시다 떠나셨다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신 모양이야. 이렇게라도 당신 죄책감 덜어드리려고 한 거니까 당신도 그냥 받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화해 다 했는데 내내 마음에 드신 것도 그렇고. 어머닌 그러셨나 보지. 당신이 이 돈 받고 잘 쓰면 어머니도 훌훌 털고 천국 가실 테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다. 그럼 그럴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더는 미안해하시지 마시고 푹 쉬세요. 한 달 후 식당. 우리 며느리 사업 확장한 거 축하한다.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열심히 한 덕분이지. 우리 엄마도 분명 위에서 축하하고 계실 거야. 아무래도 어머니가 위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하려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이번에 대기업 계약 닿는 것도 그렇고 일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싶다니까. 물론 이 시어머니가 도와준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며느리가 일단 똑똑하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렇지. 요즘 애기 엄마들은 다 우리 며느리 제품 쓴다며? 내가 저번에 마트에 갔는데 말이야. 카트에 앉아있던 애기가 우리 며느리 제품을 손에 꼭 쥐고 깔깔 웃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뿌듯하든지. 어머, 정말요? 실제로 사용하는 건 저도 잘 보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보셨다니 뿌듯하네요. 너희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 난 종종 봤단다. 나도 봤어. 우리 회사 동료도 얼마 전에 출산했는데 부서 사람들이 당신 회사 제품 선물하는 거 있지. 그 자리에서 그 회사 사장이 우리 와이프라고 떠벌리고 싶었다니까. 정말 그랬어? 너무 기분 좋은데. 당연히 기분 좋아야지. 처음부터 느낌이 좋더라니 점점 승승장구야. 아버지, 이참에 저 회사 그만두고 보라 일 도울까요? 어째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 회사도 좀만 지나면 늙었다고 자를 것 같은데. 아기야, 그게 더 낫겠구나. 네 팔자가 상팔자다. 남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데 너는 와이프 잘 둬서 그렇게 고민도 할 수 있고. 밤새 공부해서 저걸 대체 어디다 쓰나 궁금했는데 현명한 와이프 고르려고 그랬구만. 아무래도 그런가 봐요. 에이, 모두 그만 띄워주세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들 수가 없네. 암튼 우리 건배해요. 건배사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때요? 네 시어머니 분명 저 위에서 활짝 웃고 있을 거다. 얼마나 뿌듯해. 자기가 준 유산으로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되는데. 그니까요. 자, 그럼 짠할까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한 달 후. 그 뒤로도 사업은 나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직원이 그새 20명이나 됐고요. 사실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업이 점점 확장돼 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서 요새는 공부도 같이 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아버님 남편이 지지해준 덕분에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사업을 꾸려가고 있어요. 비록 처음엔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신 어머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걸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만큼 성공했으니 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도 멀리서나마 지켜보시고 있을 테니 그만큼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요.
어머님한테 못한 만큼 아버님께 더 잘해드리려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